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다. 나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204호,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학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다. 내가 입주한 날 기숙사 관리인 할아버지는 내게 방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그리고 밤늦게는 창문을 꼭 닫고 소리가 나는 무언가가 보여도 절대 밖을 보지 말거라. 그때는 집 주변이 주택가라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군 제대 후 복학한 나로서는 오랜만에 자유로운 대학 생활이 더 중요했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학교 앞 술집에서 수다 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면 하루가 끝났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날씨도 기묘하게 후덥지근했고 창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종이를 계속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누가 밖에 있지? 순간 내 몸을 얼어붙게 한 것은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었다. 창문 바로 근처에서 끽끽 소리가 이어졌다. 기숙사 관리인의 주의사항이 떠올랐다. 절대 밖을 보지 말랬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소리가 머릿속을 계속 긁어댔다. 결국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극심한 호기심에 휩싸여 커튼을 조금 걷었다. 순간 소리가 멈췄다. 식은 땀을 흘리며 창밖을 내다본 나는 충격에 빠졌다. 창문 바로 밖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손자국의 일반적인 사람 손 크기를 넘는 비정상적인 크기였다. 나는 황급히 커튼을 닫고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때문에 방안이 울리는 듯했다. 다음날 나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아, 작년에 여기 살던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랑 비슷한데.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소름 끼쳤다. 몇 년 전 기숙사 204호에 살던 학생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큰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창문을 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사라졌다고.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아무런 단서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로 희미한 소리만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사방을 쳐다보며 잤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소리를 들었지만 절대로 창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기숙사를 떠나는 날까지 그 방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버텼다. 대학 생활을 끝내고 나서도 그 기숙사 방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204호는 많은 학생들이 꺼려하는 방으로 소문이 벌써 돌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로 관리인은 더 이상 창문을 보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우린 아직 모르지만 아마도 그저 또 다른 이야기로 묻히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때때로 그 미스터리한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한다. 당신이 만약 늦은 밤 익숙하지 않은 창밖의 소리를 듣는다면 절대 밖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기숙사 방 204호도 안전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폐가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섬뜩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나와 내 친구들은 특별한 여름을 보내자고 결심했다.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해보려고 했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폐가 체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 폐가는 몇십 년 전 가족이 실종된 채 발견되어 법적으로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항상 으스스한 전설과 괴담의 중심에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캠핑 장비와 간식거리 그리고 손전등을 챙겨서 폐가를 향했다. 폐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가는 길은 무척이나 어두웠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에 예민해졌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친구 중 한 명이 폐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을 던졌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웃음보다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으스스했다. 오래된 나무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고 창문은 온갖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짓을 하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액자 속 사진들은 빛발에 있었고 그곳에 담긴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공허해 보였다.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가지고 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은 점점 높아졌고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했다. 이 집에서 실종된 가족들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집안 어딘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2층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은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숨소리마저 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은 삐걱거리고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방 한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여전히 그 방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민감해진 상황 탓인지 누구도 바람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집을 빠져나갔다. 바깥에 나오자마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듯 조롱 섞인 반응만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날 수 있었다. 그 폐가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음을.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친구 한 명이 인터넷 게시판에 그 폐가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올렸다. 우리가 다녀간 이후 근처에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다시 봉쇄했고 이제는 아무도 그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에서 떨어진 탓에 밤이 되면 깊은 어둠 속에 잠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했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이곳이 뭔가 기묘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후 나는 도시에서 온 사촌 형과 함께 근처 산에 가기로 했다. 사촌 형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기존에 알려진 등산로가 아닌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했다.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그 산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다. 야생동물이 많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가려 해도 우리가 지나온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산속에는 기묘한 적막함이 흘렀고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다. 해가 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최대한 서둘러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드디어 그 소문의 폐가를 발견했다. 겉모습은 거의 무너져 내려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후로 칙칙한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우리는 폐가의 내부로 발을 들였다. 폐가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부서진 가구와 먼지 쌓인 흔적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가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사람이 웃는 듯한 희미한 웃음소리였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음색의 웃음소리는 폐가의 어느 구석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우리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더 선명해졌고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사람 소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미지의 공포가 엄습했고 우리는 이미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무작정 뛰어나갈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웃음소리가 들리던 방향의 반대쪽 폐가의 출입구 근처에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우리는 폐가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폐가의 내부는 점점 어두워졌고 우리는 뭔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기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촌 형이 갑자기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서 나에게 손전등을 비춰 보였다. 그것은 낡고 해진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기분 나쁘게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인형 너머로 그 웃음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는 것을 동시에 느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폐가 출입구를 향해 달렸고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산들바람과 나무의 흔들림을 들을 수 있었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이 가까워졌고 우리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절대 그 숲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그 경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밤이 되면 나는 그 웃음소리를 꿈속에서 듣곤 한다. 아마도 그 폐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